네, 오늘은 신용등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희 장기 렌트 진행할 때도 심사라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신용이 한번 바닥을 쳤다가 이제 올라온 케이스라 신용 등급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 본인 당사자도 왜 등급이 이렇게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 경험과 함께 제 레피셜과 함께 이제 K12 나이스 뭐 이런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일단 렌트 쪽에서 보통 장기 렌트 쪽에서 얘기를 할 때 외부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외부 등급은 이제 크게 여기 K12라는 등급이 있고요. 나이스 평가 정보, 나이스 등급이라고 하는데 요 등급하고 이제 렌트사 내부적으로 요 K12 나이스를 또 포함해서 내부적인 등급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신용등급 K1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트에서 보통 많이 보는 것 중에 올 크레딧이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카오뱅크나 뭐 토스나 어디에서 봤을 때 보통 이제 내 신용등급 확인하기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은 올 크레딧에서 제공하는 이제 K12 등급을 대부분 많이 보실 겁니다. 그래서 K12 등급은 이거 조금 금융권, 은행에 좀 친화적인 등급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. 그래서 K12와 이런 나이스 등급 이런 두 가지 등급이 이제 외부 등급이 있는데 올 크레딧이 아무래도 좀 은행하고 금융권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어떤 현금 서비스나 대출이나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변동하는 게 K12예요. 그래서 K12 등급 일반적으로 이제 등급을 봤을 때 K12나 나이스 등급이 보통 뭐 4등급이에요. 그러면 둘 다 44등급이거나 45등급이거나 이렇게 같거나 한 등급 정도 차이 나는 게 정상인데요. 만약에 최근에 어떤 이슈로 뭐 현금 서비스를 과다하게 썼다거나 어떤 대출을 일으켰다거나 여러 가지 했으면 K12가 보통 많이 변동을 돼서 두 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케이스들이 생겨요. 그러면 렌트나 이런 거 진행할 때도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K12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이스 등급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등급이에요. 일반적으로. 그래서 보통 봤을 때 이제 K12가 나쁘다고 하면 올 크레딧 등급 요게 나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일반적이고요. 반대로 K12는 좋은데 나이스가 나쁜 경우는 지금 신용이 올라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. 네,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등급은 이렇게 나눠지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신용 등급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점수제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1등급, 2등급, 3등급 이런 게 아니고 872점, 뭐 780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뭐 요거는 이제 K12 기준이긴 하지만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뭐 6등급인데 커트라인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. 뭐 7등급하고 뭐 유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등급대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에서도 이제 디테일한 심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점수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등급이 이제 점수제로 바뀐다가 주요 내용이고요. 뭐 크게 바뀌는 부분은 그거 말고 점수로 바뀐다 이런 거 말고는 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일단 이제 저도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용등급이 저도 좀 안 좋았던 시절이 있거든요. 저도 한 20대 후반 때 신용불량 정도까지 어쨌든 갔다가 지금은 이제 1, 2등급 정도까지 왔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. 지금 이제 빚도 어쨌든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등급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걸 하려고 해도 대출도 잘 안 이루어지고 이랬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카드를 만들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내포가 돼 있는데 일단은 내가 등급이 예를 들어 지금 신용카드가 있는 분이라면 일단 신용카드는 은행권 카드를 쓰셔야 돼요.
신한카드, 뭐 이제 농협카드, 뭐 국민카드 이런 것처럼 은행권 카드를 쓰셔야지. 아까 KCB가 은행권이나 뭐 이런 거와도 좀 친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등급의 반영이 훨씬 빠르고요. 은행권이 아닌 뭐 삼성카드, 뭐 현대카드, 롯데카드 이런 것들은 조금 신용점수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, 예, 그런 카드들이 보통 혜택은 더 좋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신용등급이 목적이라면 은행권 카드를 첫 번째 쓰셔야 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카드 한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용등급이 이렇게 안 좋다가 겨우 이제 NH 농협이 제가 주거래은행이라서 거기서 겨우 카드를 만들었어요. 한도 그때 초반에 50만 원인가? 요거 나와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 신용 올려보려고 막 50만 원을 매달 다 썼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연체 없이 쓰면 올라가긴 해요. 근데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신용등 카드를 쓸 때 전체 한도를 모두 다 쓰시면 안 되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카드 한도에서 한 50% 이내, 그러니까 뭐 100만 원 한도 카드다 하면 한 30만 원 안팎으로 쓰시는 게 신용등급 올리는 데는 가장 좋아요.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단순히 생각할 때는 내가 매달 많은 금액을 써서 많은 금액 연체 없이 잘 썼는데 이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이게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관점으로 해석이 따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회사에서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매달 뭐 어쨌든 간에 너네는 1,000만 원 한도로 언제든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, 어떤 친구는 이제 매달 1,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써요, 회사에서. 근데 어떤 친구는 한 200만 받았어요. 그러면 그냥 딱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1,000만 원, 아이고 뭐 이런 게 뜨죠. 자, 매달 1,000만 원을 이제 한도가 있는데 매달 1,000만 원 쓴다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1,000만 원도 모자라는 거 아닌가? 더 필요한 사람인가?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죠. 근데 1,000만 원 한도인데 한 300밖에 안 써요.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전체 한도에서 이제 한도가 이만큼인데 거기서 몇 프로를 쓰냐에 따라서 저기 KCB나 이런 등급사에서는 그런 것도 평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전체 한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30% 안팎, 많이 쓰더라도 50% 안짝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어요. 할부 최대한 현금으로 일시불, 예, 일시불 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저도 일시불만 계속 쓰다가 할부로 물건 하나 딱 쓰잖아요.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는 게 바로 보여요. 그래서 최대한 일시불 결제, 할부보다는. 똑같은 거죠. 어떤 물건을 50만 원짜리를 사는데 이 사람이 일시불로 사는구나. 그러면 다음 달에 바로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.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, 50만 원짜리를 5개월 할부로 쳤다. 그러면 이 50만 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인가? 이렇게 본인들은 이자를 챙기면서 이렇게 이제 신용평가사들은 그런 부분들은 또 마이너스로 요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자면 은행권 카드를 쓰고, 또 하나는 이제 등급 한도를 50% 이내, 최대한 이제 한도 내에서 적게 쓰시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급적 일시불 결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신용카드 하나 만드는 것도 신용등급이 한번 떨어졌다 올라오시는 분은 또 어려워요. 그러면 포인트는, 저도 이제 아까 농협에서, 다른 데선 다 카드를 안 만들었는데 농협에서만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. 주거래은행을 쓰셔야 돼요. 내가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좀 올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대출을 일으키는 게 가장 좋아요. 카드도 어찌 보면 대출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보면 이런 거 있어요. 나는 지금까지 대출한 적도 없고 누구 돈을 빌려본 적도 없어. 이렇게 이제 자랑하시는 듯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, 이런 분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 금융권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등급은 어느 정도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실제로 렌트 심사할 때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등급은 4, 5등급이에요.
근데 렌트에서 불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등급은 이분보다 더 나쁜 6, 7등급인데도 승인이 나고 무담보로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.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까도 이제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아이고야. 네. 저기 돈을 빌려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게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매 50만 원을 빌려줘요. 그리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한테 50만 원씩 빌려주는데 한 사람은 이제 잘 갚아요. 빌려주면 약속한 날짜에 잘 갚아요. 이러면 베스트죠. 근데 이 사람은 늦긴 하는데 어떻게든 갚아요. 그러면 그래도 갚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아직까지 빌린 적도 없고 어떻게 거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.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차라리 늦게 갚더라도 갚은 이력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지, 똑같은 돈이 있다면 첫 거래하는 사람한테는,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나한테 데이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똑같이 어떤 걸 주기가 애매한 거죠. 그래서 어떻게든 신용등급이 안 좋은 분들이 올라오려면 최대한 작은 대출이라도 하나를 무조건 일으키셔야 돼요. 이금융권이 됐든 뭐 캐피탈이 됐든 어떻게든 하나를 일으키셔야지 그걸 기반으로 다른 점수가 올라가서 이제 카드 발급도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작은 대출이라도 정말 필요 없는 대출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, 필요하지 않는 대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대출이라면 이제 3금융권 러시안 캐시나 이런 거 말고요. 2금융권 제도권 안에 있는, 그냥 제도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2금융권 이내에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서 소액이라도 하나 받아서 연체 없이 갚으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등급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하나 있고, 그리고 뭐 어디서 이자를 더 준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주거래은행을 만드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통장부터 해서 어떤 모든 업무를 보는, 자동이체를 보는 은행이 이곳저곳 있으시면 안 되고요. 그냥 우리 은행이면 우리 은행, KB면 KB, 농협이면 농협 한 군데만 쓰시면 그 은행 내부 등급이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그 내부 등급으로 인해서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등급을 진짜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오시는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만드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. 카드를 딱 만드는 순간 등급은 연체만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난 7등급, 6등급에서 안 올라가 이러다가 순식간에 쫙 올라가요.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는 은행권 카드를 만드는데 그게 힘들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금융권 대출을 작은 거라도 일으켜서 연체 없이 완납하시고 주거래은행 쓰시고 이러면 이제 조만간 짧은 길 내에 그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어주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저처럼 예전에 등급이 안 좋아서 좀 어려우셨던 분이라면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는 고객분들 중에 이제 등급이 미세하게 안 좋아서 떨어지신 분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분한테도 저도 방금 이런 거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려요. 그러면 이분이 한 2, 3개월, 6개월 지나서 저 말씀하신 대로 관리 잘해서 등급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되는지 진행 가능한지 봐주세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려가지고 또 계약을 뭐 6개월, 1년 지나서 계약을 실제로 한 케이스들이 제법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신용등급 올리는 이런 정보를 고객분들한테도 같이 안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, 좀 등급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실제로도 한번 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